한국 중복 상장 비율 11.2%, 미국은 0.05%입니다. 무려 224배 차이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회사가 상장되면 모회사 주가가 6개월 내 평균 10.81% 빠졌거든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부터 이 중복 상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칼을 빼든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기업 가치가 어떻게 희석되어 왔는지 그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고요. 새 규정 시행 이후에 수혜를 받는 투자 전략 5가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복 상장이 뭔지부터 짚고 갈게요. 쉽게 말해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A가 잘 나가는 사업부를 떼어내서 별도 법인 B를 만들고 B를 따로 상장시키는 거죠. 이걸 물적 분할 후 자회사 IPO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시죠. 2000년부터 2024년까지 24년간 한국에서 발생한 중복 상장이 261건입니다. 이 261건을 분석해보니까 자회사 IPO 이후 6개월 내에 모회사 주가가 평균 10.81% 하락했어요. 중앙값은 무려 16.16%나 빠졌고요. 절반 이상의 사례에서 모회사 주주들이 두 자릿수 손실을 본 셈입니다. 글로벌 비교를 해보면 문제가 더 선명해집니다. 미국의 중복 상장 비율은 0.05%예요. 사실상 없다는 거죠. 일본이 4%로 그나마 있는 편인데 최근 해소 추세고요. 중국도 2.4%입니다. 한국만 11.2%로 압도적 1위인 거예요. 우리 시장이 얼마나 특이한 구조였는지 이 숫자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왜 한국만 이렇게 중복 상장이 많았을까요? 핵심은 지배구조입니다. 대기업 오너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 자회사를 만들고 그 자회사를 상장시켜서 외부 자금을 끌어오는 거예요. 모회사 지분을 가진 일반 주주들한테는 아무 보상 없이요. 이게 합법적으로 24년 동안 반복된 겁니다. 이중계상 규모도 충격적인데요. 중복 상장으로 인해 모회사와 자회사에 동시에 잡히는 이익이 연간 약 6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같은 이익이 두 번 계산되니까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이 왜곡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산 주식의 실제 가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해를 봤는지 구조를 뜯어보겠습니다. 핵심 메커니즘은 이겁니다. 모회사가 가장 유망한 성장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자회사로 만들잖아요. 그 순간 모회사의 성장 엔진이 빠져나가는 건데 모회사 주주에게는 자회사 지분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인적 분할이면 주주도 지분을 받지만 물적 분할은 회사만 지분을 갖거든요.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배주주는 모회사 지분도 갖고 있고 자회사 IPO 과정에서 별도 지분도 확보합니다. 양쪽 다 가져가는 거예요. 반면 모회사의 일반 주주는 알짜 사업이 빠져나간 빈 껍데기를 들고 있는 셈이죠. 자회사가 성장하면 할수록 그 과실은 지배주주에게 집중되고 일반 주주는 소외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패턴을 보시면요. 대기업이 실적 좋은 분기에 물적 분할을 발표합니다. 시장에서는 처음에 호재로 인식해요. 자회사가 독립하면 성장이 빨라질 거라고 기대하니까요. 그런데 IPO가 끝나고 나면 모회사 주가가 서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반년 지나면 평균 10% 넘게 하락해 있는 거예요. 이 패턴이 261번 반복됐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안정적인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정하신 분들이 특히 피해가 컸습니다. 대기업 지주사나 모회사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핵심 사업부가 물적 분할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팔 타이밍도 놓치고 자회사 주식은 따로 받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수십만 명은 되실 겁니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발표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소속 비상장 계열사이거나 상장 모회사가 지분 30% 이상 보유한 비상장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상장이 금지됩니다. 둘째, 예외적으로 상장을 허용하려면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 방안, 이 3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해요. 셋째,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 방안, 예를 들어 현물 배당 같은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해지는지 5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은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해소 수혜주를 주목하는 겁니다. 그동안 지주회사들은 자회사 중복 상장 때문에 순자산 가치 대비 40에서 60%까지 할인돼서 거래됐거든요. 중복 상장이 금지되면 이 디스카운트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모자회사 간 합병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선별하는 겁니다. 중복 상장이 금지되면 이미 상장된 모자회사들도 점진적으로 구조를 정리해야 하거든요. 자회사를 다시 흡수 합병하거나 주주에게 현물 배당으로 자회사 지분을 나눠주거나 어떤 방식이든 모회사 주주에게는 가치가 환원되는 이벤트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밸류업 ETF에 주목하시라는 겁니다. 정부가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을 강하게 밀고 있잖아요. 중복 상장 금지도 그 연장선인데 주주 환원과 기업 가치 제고에 적극적인 기업들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됩니다.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분산 투자하면 개별 종목 리스크 없이 구조 개선 수혜를 가져갈 수 있어요. 네 번째 전략은 배당 확대 수혜입니다. 새 규정에서 주주 충실 의무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 같은 주주 화원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월급 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는 배당 성향이 높아지는 이 흐름이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고배당 기업들의 배당 성향 추이를 꼭 체크해보세요. 다섯 번째, 이건 역발상인데요. IPO 시장 미축에 대비한 전략입니다. 중복 상장이 금지되면 자회사 IPO 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업계에서는 기업도 재무적 투자자도 다 죽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반대로 보면 공급이 줄어드니까 기존 상장 기업들의 희소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성장성 있는 기존 상장 중소형주를 미리 발굴해두는 전략이 유효해질 수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한국의 중복 상장 비율은 11.2%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이 구조가 개인 투자자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희석시켜 왔습니다. 둘째, 2026년 7월부터 중복 상장이 원칙 금지되면서 모회사 주주의 관리가 비로소 보호받기 시작합니다. 셋째, 지주사 디스카운트 해소, 합병 이벤트, 밸류업 ETF, 배당 확대, IPO 위축 역발상까지 5가지 전략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규정이 바뀐다고 해서 시장이 바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중복 상장 기업들의 구조 정리에도 시간이 걸리고요. 법 시행 이후 실제 심사 결과가 나와야 방향이 더 명확해질 거예요. 그래서 성급하게 올인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수혜 예상 영역에 배분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오늘 영상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도 변화와 투자 전략 분석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밸류업 ETF를 더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